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27회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했는데 기업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취소하여야 합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에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3+1 요거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D것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요거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거 과태료 하나 빼도 과태료 빼더라도 2+1 절대적 취소죠. 따라서 D것은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3+1이지만 리얼은 3+1이지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니은이 아니고 D것처럼 과태료 한 번밖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이 과태료를 빼더라도 기업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25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26번.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자격증 재교부 2번, 자격증 반납,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미반납 시 과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규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1번에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반납,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1번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가 아니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번에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했는데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죠.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규에 부여인데 이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 부양, 지역 이렇게 암기를 했죠.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27번.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기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 D것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 내야 된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틀렸고 리얼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미음에 처음에 합격해가지고 자격증 받을 때는 공짜로 주죠.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납부하는 것. 예, 수수료 납부하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네요.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2번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3번 단독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사유서와 계약서 4번을 제출하러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조장한 자, 방조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5번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라고 했는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지금은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는 없습니다. 옛날에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였는데요. 지금은 거짓 신고하면 5%,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6번까지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아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2차 과목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고요. 특히 공인중개사법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게 행정벌, 행정처분 4문제 나오는데요. 10점인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 보니까 이 56번까지 각 페이지마다 56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계속 1번부터 적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해보니까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거는 칠판에 필기해 보는 게 가장 오래 남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읽어보는 게 그 다음에 오래 남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돌아서면 잊어먹게 되죠. 그래서 거듭되는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